지은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서울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고 그녀의 손에는 은행 통장 내역서가 쥐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수아대학 기금이 텅 비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후회보다는 결의가 스쳤다. 그녀는 새 연인을 위해 그 돈을 썼다. 수아, 그들의 12살 딸이 문밖에서 모든 걸 엿듣고 있었다. 지은과 민지는 10년 전 대학에서 만났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멈춘 듯했다. 동성결혼이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한국에서 그들은 용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의 축복 속에 작은 파티를 열었다. 수아는 입양된 아이였다. 지은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만난 고아원에서 데려온 밝고 똑똑한 소녀. 민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지은은 늘 안정된 가정을 꿈꿨고 민지는 그 꿈을 함께 꾸는 파트너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민지의 행동이 이상했다. 늦은 밤 귀가, 잦은 출장, 그리고 미묘한 거짓말. 지은은 의심했지만 믿고 싶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해 라고 민지가 늘 말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온 통지서가 모든 걸 폭로했다. 수아의 대학 기금, 5년간 모은 3천만 원이 사라졌다. 지은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이 떨렸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미안해, 지은아.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녀가 필요로 해서. 민지의 고백은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새 연인은 민지의 직장 후배, 28살의 예슬이었다. 예슬은 젊고 야심차며 민지의 창의성을 자극했다. 민지는 지은과의 안정된 삶이 지루해졌다고 느꼈다. 너와 함께한 날들이 행복했지만 이제는 자유가 필요해.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수아를 키웠다. 수아의 학교 행사에 함께 가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무너지다니. 수아는 문밖에서 듣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엄마 둘이 싸우는 건 처음이었다. 수아는 지은을 엄마라고 부르고 민지를 맘이라고 불렀다. 마미가 돈을 훔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수아의 대학 기금은 그녀의 미래였다. 피아노 레슨, 책 사기, 여행 가기. 모든 게 그 돈으로 가능했다. 수아는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가족 식탁은 어색했다. 지은은 민지와 대화를 피했다. 수아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엄마, 마미.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수아의 말에 지은이 미소 지었다. 그래? 말해봐.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은은 민지를 방으로 불렀다. 이혼하자. 수아를 데리고 나갈게. 민지는 충격받았다. 수아는 우리 둘의 아이야? 왜 내가 데려가? 지은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내가 훔친 돈 때문에? 내가 배신했잖아. 민지는 예슬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직장에서의 우연한 대화, 밤늦은 작업실에서의 속내 털어놓기. 예슬은 민지의 불만을 들어주었고, 언니, 더 자유롭게 살아봐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그 말에 빠졌다. 지은과의 삶은 안정됐지만 열정이 식었다. 예슬은 새로운 불꽃이었다. 하지만 지금 지은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후회가 밀려왔다. 미안해. 돈은 돌려줄게. 예슬이 사업 자금으로 썼지만 갚을 수 있어? 지은은 웃었다. 쓰디쓴 웃음. 갚아. 어떻게? 내가 훔친 건 돈만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신뢰야. 지은은 사회복지사로서 수많은 가정의 파탄을 봤다. 이혼, 배신, 아이들의 상처.
이제 자신의 가정이 그 속에 있었다. 그녀는 수아를 생각했다. 12살, 아직 세상을 모르는 나이. 동성 부모를 가진 아이로서 이미 학교에서 따돌림을 겪었다. 엄마 둘이 이상해 라는 친구들의 말, 지은은 수아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런데 이제 이혼이라니. 수아는 방에서 엿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마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니. 수아는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 마미가 나쁜 짓 했어? 하지만 마미를 미워할 수 없어. 수아는 똑똑했다. 학교에서 컴퓨터 클럽에 가입해 해킹 기초를 배웠다. 친구들이 장난으로 가르쳐준 것들. 수아는 컴퓨터를 켰다. 마미의 이메일을 떠올렸다. 어쩌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밤이 깊어지자 지은은 소파에 앉아 울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수아는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타이핑했다. 이 가족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며 민지에게 말했다.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갈게. 수아 양육권은 내가 가져야 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수아는 나도 사랑해. 왜 이렇게 서둘러?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내가 훔친 돈 때문에? 예슬에게 준 돈, 그게 수아의 미래였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예슬을 만난 후로 변했다. 예슬은 민지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도와주며 우리 함께 사업해요 라고 제안했다. 그 자금이 수아의 기금이었다. 수아는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마미의 이메일을 해킹해 들어갔다. 친구가 가르쳐준 간단한 피싱 트릭으로. 그 안에는 예슬과의 대화가 가득했다. 사랑해, 민지 언니. 그 돈으로 우리 스튜디오 열자. 수아의 가슴이 아팠다. 마미가 자신을 배신했다니.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다. 이걸 엄마에게 말할까? 아니, 직접 해결해야 해. 민지는 직장에서 예슬을 만났다. 지은이가 알았어. 이혼하자고 해. 예슬은 놀라지 않았다. 언니,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나랑 함께. 민지는 망설였다. 예슬은 젊고 매력적이었지만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아는 어떻게 해? 그 애가 상처받을 텐데. 예슬은 웃었다. 아이들은 적응해. 언니의 행복이 중요해. 민지는 내심 불편했다. 예슬의 말은 설득력 있었지만 모성애가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은 사무실에서 동료에게 털어놓았다. 민지가 배신했어. 수아 기금을 훔쳐서. 동료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힘들지. 사회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은 결혼 후 가족의 반대를 무릅썼다. 지은의 부모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라고 했고 민지의 가족은 연락을 끊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버텼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무너지다니. 수아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예슬의 소셜미디어를 찾았다. 예슬은 인스타그램에 민지와의 사진을 올리지 않았지만 암시적인 포스트가 많았다. 수아는 예슬의 이메일을 해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대신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방법을 검색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지만 드라마에서 본 것들을 흉내냈다. 내 돈을 돌려줘야 해. 저녁, 집에 돌아온 지은은 수아를 안아주었다. 오늘 어땠어? 수아는 미소 지었다. 좋았어, 엄마. 마미는, 민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대답했다. 마미도 괜찮아.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식사 중, 수아가 물었다. 엄마들, 왜 싸워? 나 때문에.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쳐다봤다. 민지가 말했다. 아니야, 수아야. 어른들 일 때문이야. 수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거짓말. 밤에 민지는 예슬에게 전화했다. 돈 갚아야 해. 지은이가 화났어. 예슬은 웃었다. 언니, 그 돈은 투자야. 곧 이익 날 거야.
민지는 불안했다. 예슬의 사업 계획은 매력적이었지만 위험했다. 그녀는 지은과의 과거를 떠올렸다. 첫 데이트, 한강 산책, 서로의 꿈 공유. 이제 그 모든 게 먼 추억이었다. 수아는 컴퓨터에서 예슬의 은행 계좌를 찾으려 애썼다.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야, 어떻게 은행 해킹해? 친구는 장난으로 그건 불법이야 라고 했지만 기본 코드를 가르쳐줬다. 수아는 시도했다. 실패했지만 예슬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녀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다음 날 지은은 변호사를 만났다. 동성 커플의 이혼은 복잡해요. 수아 양육권은 증거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지은은 민지의 배신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사는 돈 훔친 건 범죄예요. 고소할 수 있어요. 지은은 망설였다. 민지를 사랑했으니까. 아직도. 민지는 예슬과 카페에서 만났다. 우리 관계 공개할까? 예슬은 흥분했다. 좋아. 언니 자유로워지면. 하지만 민지는 수아를 생각했다. 학교에서 엄마 둘이 이혼해 라는 소문이 돌면 어떡해.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수아는 방과 후 예슬의 스튜디오로 갔다. 12살 아이가 혼자 서울 거리를 헤매는 건 위험했지만 그녀는 용감했다. 문을 두드리자 예슬이 나왔다. 누구세요? 수아는 말했다. 마미의 딸 수아예요. 내 돈 돌려주세요. 예슬은 놀랐다. 뭐? 무슨 소리야?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미가 당신 때문에 내 대학 돈 줬어요. 그건 내 거예요. 예슬은 당황했다. 민지에게 전화했다. 언니, 내 딸이 왔어. 민지는 급히 달려왔다. 수아야, 어떻게 여길? 수아는 울며 말했다. 마미, 왜? 왜 나 버려? 민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수아를 안고 집으로 데려왔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알았다. 수아가 위험했어. 내 탓이야. 그날 밤, 가족은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사과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지은은 늦었어 라고 말했다. 수아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건 시작일 뿐. 민지는 예슬과의 관계를 끊으려 결심했다. 하지만 예슬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언니, 그 돈은 우리 거야? 사업 성공하면 더 벌 수 있어.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과의 안정 vs 예슬과의 열정.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 한 번의 실수는 영원한 낙인이 될 수 있었다. 지은은 수아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갔다. 엄마, 민지가 배신했어요. 지은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야. 지은은 화가 났다. 엄마,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사회의 편견을 반영했다. 지은은 수아를 보호하려 애썼다. 수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수아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둘이 이혼할 것 같아. 친구들은 와, 이상해 라고 했지만 한 친구가 힘들겠다 라고 위로했다. 수아는 더 강해졌다. 그녀는 컴퓨터로 예슬의 사업 계획을 해킹했다. 기본 코딩 지식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그 안에는 사기 의혹이 있었다. 예슬의 이전 사업이 실패한 기록.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돈 갚을게. 예슬과 끝낼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증거 보여. 민지는 예슬을 만나 헤어지자고 말했다. 예슬은 화를 냈다. 언니, 나 없이 못 살 텐데. 민지는 돌아섰다. 하지만 예슬은 민지의 이메일을 해킹해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 언니는 아직 나 사랑해.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분노했다. 이게 뭐야? 여전히 연락해.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예슬이 장난친 거야.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지은은 고소 준비를 했다. 돈 훔친 건 절도야?
수아는 해킹한 파일을 봤다. 예슬이 사기꾼이었다. 이전 피해자들의 증언. 수아는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했다. 12살 아이의 행동이지만 그녀는 정의를 믿었다. 마미를 구해야 해. 예슬은 민지에게 협박했다. 헤어지면 내 비밀 공개할게. 동성애자 생활, 민지는 두려웠다. 한국에서 아우팅은 사회적 죽음.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예슬이 협박해, 지은은 함께 싸우자 라고 말했다. 오랜만에 연대. 수아의 제보로 경찰이 예슬을 조사했다. 예슬은 체포됐다. 사업 자금 사기, 민지는 충격받았다. 내가 속았어, 지은은 위로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수아의 행동이 드러났다. 민지가 물었다. 수아야, 내가 제보한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맘이 구하려고. 민지는 울었다. 고마워. 하지만 위험했어. 가족은 재결합을 논의했다. 지은은 신뢰 회복이 필요해. 민지는 노력했다. 상담소 방문, 가족 시간 늘리기.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수아의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다. 수아 엄마가 사기당했대. 수아는 내적 갈등을 느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예슬 아줌마가 잡혔지만 마미가 아파.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가족은 지켜야 해. 하지만 대가는 커. 고조되는 긴장 속 가족은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 예슬의 재판에서 민지가 증인으로 불렸다. 민지 씨, 돈을 자발적으로 줬나요? 민지는 진실을 말했다. 예, 하지만 속았어요. 지은은 법정에서 지켜봤다. 수아는 집에서 기다렸다. 재판 후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지은은 망설였다. 배신의 상처가 깊었다. 재판이 끝난 후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수아를 안고 말했다. 고마워, 내 딸. 수아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다. 예슬 아줌마가 감옥 갈 텐데 내 탓인가? 지은은 수아를 달랬다. 아니야, 예슬의 잘못이야. 하지만 사회의 반응은 혹독했다. 뉴스에 동성 커플의 사기 사건으로 보도됐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그런 가정에서 아이가 불쌍해. 민지의 스튜디오는 고객이 줄었다. 이미지가 안 좋아. 민지는 우울해졌다. 내 선택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아. 지은은 함께 이겨내자 라고 했지만 그녀도 피곤했다. 수아는 학교에서 왕따가 됐다. 내 엄마들 때문에 뉴스 나왔어. 수아는 싸웠다. 우리 가족은 정상적이야. 가족 상담에서 상담사는 말했다.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사회 편견도 극복해야. 민지는 고백했다. 지은아, 나 지루함 때문에 실수했어. 미안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내가 필요해. 수아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학교 프로젝트로 다양한 가족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뭉쳤어요. 성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칭찬했지만 부모들 반응은 엇갈렸다. 예슬의 재판 선고일, 민지는 법정에 갔다. 예슬은 미안해, 언니라고 말했다. 민지는 용서했다. 너도 힘들었겠네. 하지만 지은은 용서 못해 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프로포즈했다.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된 결혼식 올려.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신뢰가 깨졌어 라고 말했다. 수아는 부모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도와야 해. 수아는 컴퓨터로 가족 앨범을 만들었다. 과거 사진들, 행복한 순간. 이걸 보면 생각 변할까? 저녁, 수아는 앨범을 보여줬다. 엄마들, 우리 다시 행복하자. 지은과 민지는 울었다. 수아 덕분에.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다. 지은의 부모가 찾아왔다. 이혼해.
수아 데려와 지은은 거부했다. 우리 가족 지킬게. 민지는 예슬의 친구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 비밀 공개할게. 민지는 두려웠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나 포기할까? 지은은 아니, 함께 싸워. 수아는 그 편지를 보고 다시 해킹했다. 협박자의 신원을 알아냈다. 경찰에 제보. 이제 그만. 가족은 점점 단단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수아의 어린 마음에 상처가 쌓였다. 내가 너무 나섰나?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은 결정했다. 민지야,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 있어. 수아 우선, 민지는 동의했다. 수아는 기뻤지만 피곤했다. 그녀의 행동이 가족을 구했지만 아이로서의 순수함을 잃었다. 시간이 흘러 가족은 재결합했다. 민지는 사업을 접고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아의 기금은 회복됐다. 예슬의 사기 보상으로.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는 매일 반성했다. 내 선택이 모두를 아프게 했어. 지은은 과거는 잊자라고 했지만 가끔 꿈에서 배신을 받다. 수아는 성장했다. 12살에서 13살로. 그녀는 가족은 사랑과 희생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학교에서 내 가족 이상의 라는 말. 가족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행복하자. 하지만 수아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해킹과 제보, 그게 정의인가? 이야기 끝에 독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수아의 행동이 가족을 구한 영웅적인 선택이었나? 아니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도덕적 딜레마를 초래한 잘못된 개입이었나?